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차시 연극 수업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퀴즈 풀 때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적어주고 있는데 학교에 영상을 미리미리 찍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나중에 이런 걸 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에 답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퀴즈 기억나나요? 친구들의 재미있는 답변이 있어서 몇 개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친구랑 같이 케이크 요리를 했는데 케이크 다 타버린 그런 상황 기억나나요? 이 친구는 대처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랑 비슷하게 다른 음식을 시켜 먹는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안 탄 부분만 먹는다, 탄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굽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친구랑 다시 하면 또 탈 수도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 답변 보고 선생님이 너무 웃겼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장난기가 많은 친구인가 봐요. 자, 그리고 친구가 큰 연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상황 기억나나요? 연에서 손을 놓으라고 한다. 이 답변이 되게 많았고요. 친구야 잘 가. 그리고 친구를 열기구에 태운다. 이 친구 좀 과학적이죠. 이 친구 답이 저는 상상력이 있고 좀 뭔가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7차시 연극 수업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물의 성격과 말투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활동 순서는 극본이란 인물의 성격, 알맞은 마음, 말투, 발음 연습,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준비물 기억하죠? 국어 활동 교과서 준비해서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볼게요. 자, 친구들, 선생님하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연극의 4요소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배우, 관객, 무대, 희곡, 이렇게가 연극의 4요소였어요. 그 중에서 희곡이라는 것은 대사가 적힌 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극본이라고도 해요. 뭐가 되게 많죠? 자, 극본이란 국어활동 교과서 98쪽 한번 펴볼게요. 거기 왼쪽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극본이란 연극이나 영화, 방송극을 만들려고 배우의 대사나 동작, 장면 차례, 무대 장치 따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연극의 3요소, 4요소가 있듯이 극본에도 3요소가 있어요. 극본의 3요소는 해설, 대사, 지문, 이렇게가 극본의 3요소입니다. 자, 하나씩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먼저 해설이란 극본의 첫머리로 연극의 제목, 때, 곳,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글로만 보면 또 친구들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98페이지 펼쳐볼까요? 거기 보면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림 밑에 네모 박스 보이나요? 거기 보면 때, 곳, 등장인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을 해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극본의 요소 중 하나인 대사는 무대에서 연극 중에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다. 자, 대사 찾는 건 너무 쉽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표현해야 되는 것을 대사라고 말하죠. 교과서 98쪽에 보면 거기 농부 땡땡, 이제 집에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다 팔고 솥 하나 남았구나. 그래도 이 쌀이면 며칠 후 굶지 않겠어. 그 부분에 체크해서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대사라고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극본의 3요소의 마지막 지문은 등장인물의 성격, 행동, 표정, 말투, 무대장치, 조명, 음향효과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사와 구분하기 위해 괄호로 묶어서 쓴다. 교과서 98쪽에 보면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본 농부 대사 앞에 괄호 안에 한숨을 쉬며 라고 적힌 거 보이나요? 그 부분 체크해서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지문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글에서 본 것처럼 등장인물의 성격,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걸 적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부 대사 위아래로 있는 부분 볼까요? 농부, 쌀 한 대를 메고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농부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부 대사 밑에 한번 볼까요? 이때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 한 명이 커다란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오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위아래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괄호 속에 있는 말이나 아니면 인물의 행동 또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때 인물의 성격은 어떤 것을 통해 이런 성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성격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농부와 아내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오늘도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 읽어야지 앞으로 하는 선생님하고의 수업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지 버튼 누르고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를 읽어보고 오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읽어보고 왔죠? 자, 그럼 지금부터 농부와 아내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농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사나 행동을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자, 교과서 99쪽 가운데쯤에 보면 갑자기 개구리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시오, 내가 그 개구리를 사겠소. 이 쌀과 바꾸면 어떻겠소? 라는 대사가 나와요. 친구들, 농부가 지금 쌀도 얼마 없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개구리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쌀도 개구리를 사겠다고 바꾸려고 해요. 자, 그리고 99쪽 맨 마지막에 보면 개울가의 개구리들을 풀어주며 어서 들어가거라, 잘 살거라. 심지어 개구리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농부의 행동과 대사를 보면 농부가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 물론 지금은 사람이 아니고 개구리지만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보니 농부는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아내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101쪽에 아내가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라고 나와 있죠. 친구들, 만약에 아내 성격이 나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엄청 화를 냈겠죠. 하지만 아내는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남편한테 화를 내진 않았고 한숨을 쉬면서 바가지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대요. 이걸 보니 아내도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102쪽에 가운데쯤에 아내 대사 중에 여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어때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아니라 아내가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이런 아내의 행동을 봤을 때 아내의 성격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물의 성격은 극본에 나온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대사를 할 때 알맞은 마음과 말투를 찾아볼 건데요. 교과서 103쪽 은혜 갚은 개구리에서 개구리와 아내에게 알맞은 마음, 말투를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먼저 개구리의 대사죠. 본인을 구해준 농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예요. 실망한 마음, 고마운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겠죠. 자, 그럼 말투는 어땠을까요? 걱정되는 말투? 농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밝고 희망적인 말투? 농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맞아요. 밝고 희망적인 말투가 더 어울리겠죠? 자, 다음으로 아내의 대사예요.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자, 이 대사를 할 때 아내의 마음은 고마운 마음일까요? 실망한 마음일까요? 쌀을 가져오는 걸 기대했는데 쌀 대신 바가지를 가져오니 아주 실망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걱정되는 말투였을까요? 밝고 희망적인 말투였을까요? 저 실망을 한 마음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말투가 더 어울려요. 이렇게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살펴본 대사를 한번 볼까요? 실망한 표정으로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한숨을 쉬며 바가지를 들고 부엌으로 간다 라는 대사가 있죠. 만약에 이 아내가 굉장히 화가 많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이 대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은혜 갚은 개구리에서 나오는 아내의 성격은 심성이 곱고 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사라도 인물의 성격이 어떠느냐에 따라 말투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입 밖으로 처음으로 대사를 내뱉어 봤는데 오늘도 역시 해야겠죠. 선생님하고 지난번에는 눈과 입을 운동하면서 얼굴 근육을 푸는 활동을 해봤죠. 자, 오늘은 발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 연기를 하는 배우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야기도 전달이 안 되고요. 대사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들은 실제로도 발음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걸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잘 되나요, 친구들?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걸 준비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친구들 차례. 자, 발음 잘 되나요, 친구들? 그럼 이제 직접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 103쪽에 나와 있는 개구리의 대사는 고마운 마음 그리고 밝고 희망적인 말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다음 대사는 아내의 대사죠. 실망한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아직은 손발이 막 오글거리고 부끄럽더라도 직접 소리내서 대사를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자, 우리가 알맞은 마음과 말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과서 103쪽에는 개구리와 아내만 나와 있어서 활동 퀴즈 문제에 농부 대사와 관련된 문제도 냈으니까요. 이번 활동 퀴즈도 잘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평소보다 문제가 좀 적을 거예요. 대신에 숙제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 교과서 278쪽에서 281쪽에 있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꼭 읽어오기.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